국내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반값에 팔고 있는 중국 유령 업체들의 실태 YTN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은 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본 뉴스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댓글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뭐냐면 쿠팡만 모르고 다 아는 얘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쿠팡만 모르고 다 아는 얘기를 취재한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유령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흔히 같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도 잘 알려졌죠. 네. 그런데 싸도 너무 싼 무려 절반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최근 기승입니다. 한 국내 업체의 상품을 예로 들면 한 통에 19,790원에 파는 차량용 유리막 코팅제를 반값인 9,870원에 파는 식인데요. 황당한 건 취재진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와 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이런 반값 업체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값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판매 물품은 자동차 용품을 비롯해서 화장품이나 잡화, 또 의류, 신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제품 사진은 물론 상세 페이지까지 국내 판매자가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꼈다는 거군요. 네. 거래한 적도 없는 반값 업체, 이 업체들의 실체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우선 이들 업체는 그 화면에 나온 이름을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베이징이나 난닝, 하이닝과 같은 중국 지명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 업체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심지어 국내에서 만들어 독점 판매하는 제품까지도 똑같이 반값에 파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자사 제품을 중국을 포함해서 수출한 적도 없고 수출 조건이 까다롭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반값 업체가 모조품조차 판매할 수 없는 아예 물건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다른 중국 업체하고 미팅을 했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연료첨가제가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물건을 안 갖고 있는데 그냥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쿠팡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예. 쿠팡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반값 제품들은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경우 다른 판매자들이 만들어둔 제품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정책 탓에 소비자에겐 최저가 동일 상품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이 업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배송일이 7월 4일로 똑같았던 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쿠팡 내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선 한 번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해준 이력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물품 판매가 가능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업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배송 이력이 없는 유령 업체라도 쿠팡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건 가능한데요. 만약 배송 기간이 넘겼다면 소비자에게는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예, 판매하지도 않는 유령 업체에 주문이 몰리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들 유령 업체 존재는 한 국내 업체가 최근에 쿠팡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쿠팡 매출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매출이 아예 0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사 제품을 중국 업체가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순위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령 업체들이 국내 업체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황보혜경 기자가 배송 기간을 넘기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배송 시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하려는 목적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개인정보를 노린 겁니까? 네, 취재진은 쿠팡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뜨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고스란히 업체 측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유령 업체들이 이 같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노리고 반값에 있지도 않은 제품을 올렸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또 정확한 정보란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에 활용되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네. 흥신소와 같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파는 그런 범죄 조직에게 넘어간다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거래가 취소된 다음에 해당 개인정보를 습득해서 불법적으로 남용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들을 불법적인 범죄나 또는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반값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클릭을 했다가 결국 내 개인정보가 흥신소 같은 데 팔릴 수도 있다. 조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주체는 다르지만 쿠팡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쿠팡에서도 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 쿠팡 측은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의 엄격하게 입점 등록 절차와 또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검증을 통해서 악성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 유령 업체들의 계정을 정지해서 판매를 막고 또 이 고객 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 제가 쿠팡 측에 확인을 요청했던 업체들은 모두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워낙에 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그 유통업체다 보니 쿠팡이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쿠팡은 제발 후기 좀 읽어봐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네. 후기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네, 취재진이 쿠팡 측에 중국 유령 업체에 대한 이 전수조사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네. 일부 업체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방 조치해서 계정이 정지되면서 사라졌는데요. 그 밖의 업체들은 지금도 쿠팡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마다 무려 1,500개에서 1,700여 개 물품을 올려뒀는데 모든 물품의 배송일이 7월 7일로 똑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정상 판매자가 아니라면 쿠팡 측에서 아직 전수조사를 못했거나 대처가 늦어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지 못한 유령 업체들은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예, 좀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뭐 가짜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또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로 대두됐던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의 경우엔 중국 판매자의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중국 개인 판매자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아예 못하게 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패션이나 화장품, 의류 등의 특정 카테고리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 스스로 자사에 입점한 업체들이 유효한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자율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법적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안 처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